나 아빠 친딸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러고도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장미애는 세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립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술이 떨리고 손끝은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깊숙이 묻어두며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다짐했던 비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딸 세리에게조차 절대로 밝혀선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되새기고 또 다짐했던 그 진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계기로 들통이 나버린 것이죠.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장미애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세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절대 안 돼. 피를 토하듯 내뱉던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 모진 진실 앞에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딸인 세리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엄마를 보며 순간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애써 참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 친아빠는 누군데? 순간 장미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헐떡이며 마치 공기조차 죄책감에 눌려 잘 들이마시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자 장미애는 가쁜 숨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친아빠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27년 동안 숨겨온 장미애의 충격적인 비밀에 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독고탁과 세리가 집을 나간 뒤 장미애는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 세리를 키워오면서 세리가 자신의 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리는 언제나 고분고분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마의 말을 따라주는 그런 온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LX 호텔과의 결혼 문제. 장미애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혼사에서 세리는 끝까지 그녀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온순한 아이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는 더더욱 지끈지끈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가슴을 꽉 막고 있었고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있었죠. 사실 장미애가 지금까지 사랑하지도 않는 모질이 독고탁과 결혼하여 묵묵히 참고 살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식한테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풍족하고 화목하고 부끄럽지 않은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면서 갓난쟁이였던 아들 오강수를 술도가 앞에 버려야 했던 장미애잖아요. 그날 그녀는 생의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강수의 울음소리가 귀에 생생히 맴돌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어봤자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운 좋게도 어찌저찌 술도가의 격리로 들어가 오강수 곁에서 일하며 몰래 젖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강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품에 안고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강수의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이 누구인지 절실히 깨달았죠. 오강수에게 자신은 그저 격리 아줌마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에 파묻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 언젠가는 아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겠다고 말이죠. 그것만이 자신이 다시 강수의 엄마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미애는 술도가의 사장을 배신했습니다. 자신을 품어준 은인을 등지고 독고탁과 함께 공금을 훔쳐 도망쳐버렸죠. 그것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독고탁은 그저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장미애에게 있어 그는 이용할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딸인 세리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당연히 장미애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범수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대학교 교수긴 하지만 아이가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미애는 그가 결코 세리와 엮여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장미애는 이대로 가다간 세리의 마음이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장미애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오범수를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술도가에서 공금을 훔쳐 도주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사실을 오범수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장미애에게 그런 염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녀에게 염치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딸이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는 것만 중요했죠. 그렇게 장미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범수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가득 쌓인 논문 더미와 조용한 실험실 특유의 정숙한 공기. 그 한가운데 그녀의 등장은 분명 낯선 침입이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살이 본능적으로 찌푸려졌고 음성은 딱딱하게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온 거죠? 그 한마디에 담긴 불쾌함과 거리감은 말보다 더 큰 거절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범수야. 내가 세리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잠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장미애가 세리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세리를 말려달라고 부탁하러 왔구나. 내가 애딸린 돌싱남이니까 세리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러 왔구나. 0.1초 만에 알아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신이 세리 엄마라고요? 장미애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을 지키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여기까지 오고 싶었던 건 아니야. 세리 문제로 찾아왔어. 너한테 벌써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가 널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범수는 가차없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세리랑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제 딸 키우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세요. 그 말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장미애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늘한 말투와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범수가 이 정도로 선을 긋는다면 세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려 하진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범수는 원래부터 세리에게 관심을 줄 여유도 없었지만 세리의 엄마가 장미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더욱 세리를 멀리하기로 다짐합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술도가의 원수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당시 두 사람이 술도가의 공금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독수리 술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의 배신으로 인해 술도가는 순식간에 신용을 잃었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끊었으며 여기저기서 대출 상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 결과로 오범수의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고 그 풍파를 견디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범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밝은 성격이었던 오범수는 이날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미치도록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었죠. 그런 오범수에게 장미애의 딸과 인연을 맺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세리가 원수의 딸이 아니라 해도 오범수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조교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범수를 만들어낸 철칙이었는데요. 결국 이날 이후로 오범수는 조교를 담당하고 있던 독고세리를 조교직에서 해임하게 됩니다. 세리는 더 이상 그의 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렵게 건넸던 고백과 마음을 담아 전했던 말들, 진심을 드러냈던 눈빛까지도 모두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장미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상 그 어떤 감정도 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오범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조교 자리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오범수의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오범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연구실인데 이제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까봐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 세리인데요. 연구실 문 앞에 다다른 세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곤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오범수를 보자마자 세리가 말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엔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용기 내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절을 통보하는 건가요? 이게 교수님의 거절 방식인가요? 그 말을 들은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고 침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의 말은 겉보기엔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거리를 두려는 결심이 단단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학교의 교수고 너는 조교야.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보겠니?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싶어 할까? 세리는 점점 말없이 고개를 숙여갔습니다. 오범수의 말 하나하나가 차가운 빗방울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게다가 너도 알다시피 나에겐 한이가 있어. 애 딸린 이혼남을 좋아한다고 하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와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 그 말에 세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마치 예고되지 않은 폭풍이 몰아닥치는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오범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아빠, 우리 집안의 원수야. 그 한마디는 세리에게 폭탄처럼 던져졌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고 표정은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교수님 집안의 원수라고요? 오범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까 낮에 너희 어머니께서 연구실에 다녀가셨어. 자세한 얘기는 나보다는 너희 어머니께 듣는 게 좋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정하고 차분했지만 그 말의 어조는 냉랭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인사조차 하지 말자는 듯한 냉정한 결말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오범수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장미애가 그토록 독한 인간인데 세리도 장미애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독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해 보였지만 세리의 내면에는 단단하게 조여진 고집이 있었죠. 엄마가 제멋대로 학교까지 찾아와서 연구실에 들러서 오범수를 들쑤셨다는 생각에 세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인생을 엄마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느낌. 그것은 세리에게 있어 가장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결이 오빠와의 결혼, 끝을 내야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학교를 나서는 순간 세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잠깐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세리에게 이참에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은밀히 준비해둔 반지를 가슴속에 품은 채 행복한 상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공기 속에서 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걱정과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결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를 위해 준비했던 반지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당황할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결이는 한동석의 아들답게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숨을 골랐고 곧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온 꼭두각시였어요.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고 엄마가 정한 학과를 택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갔죠. 사실 오빠랑 결혼하는 것도 엄마가 나서서 추진한 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한테 그냥 좋은 오빠예요. 미안해요, 결이 오빠. 그 말에 결이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였던 그는 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사실 나도 그동안 네 마음이 어떤지 확신이 없었거든. 이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결이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았음에도 분노 대신 이해로 대화를 끝맺었습니다. 결이와의 마지막 만남을 마친 세리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텅 빈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은 불안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한 겹의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어딘가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죠. 엄마인 장미애에게 결이 오빠와의 결혼을 깨버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움이 앞서긴 했지만 사랑하는 오범수에게 다가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장미애는 이미 세리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날카로운 기운으로 실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이 오빠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말했어. 그 순간 장미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미애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고 몸 전체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 결혼 성사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멋대로 일을 망칠 수가 있냐고.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장미애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하란 대로 살아왔지만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장미애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터지는 분노로 뒤덮였고 입에서 새어나오는 욕설과 함께 장미애가 손을 치켜들어 세리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손과 볼이 마주치는 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세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려 다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를 노려보며 장미애가 말하길. 지금 당장 결이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안 그러면 엄마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세리는 어차피 장미애가 안 죽을 걸 알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거칠게 문을 차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독고탁이었죠. 거실의 감도는 긴장한 공기. 장미애와 세리 사이에 흐르던 침묵을 가르듯 그가 분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술도가에서 쌀벌레 사건으로 노심초사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동석과의 사돈관계까지 위태로워지자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리 너 설마 결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그런 거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리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다가갔습니다. 목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감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은 대로예요. 저 결이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떨며 숨을 몰아쉬던 그는 곧바로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멋대로 살 거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앞으로 나도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그의 외침은 천장에서 메아리 쳤고 집안의 공기는 단단히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짐 한 줄 들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평소의 장미애였다면 세리가 나간 순간 곧바로 뒤따라 나갔을 것입니다. 쫓아가 붙들고 다그치고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장미애 역시 분노에 가슴이 타들어간 나머지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가든지 말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세리는 바람 한 줄기에도 몸을 움츠리며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둘 곳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스쳐가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오범수의 얼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밀어낼 정도로 엄마 아빠가 큰 죄를 저지른 건가? 세리는 오범수가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걷던 세리는 불현듯 한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범수에게 연락해 한이를 잠깐이라도 볼 수 없겠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집을 나서는 바람에 핸드폰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이었던 건지 같은 시각 오범수 또한 완전히 세리를 지원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세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자리까지 정리해버린 일이 과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조교일까지 그만두게 한 건 좀 심했나? 지금쯤 많이 힘들어하고 있겠지. 곤히 자고 있는 한이를 보니 한이와 다정하게 놀아주던 세리의 모습이 생각나서 괜시리 더 미안해지는 오범수인데요. 결국 오범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냉정한 기계음만이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범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마음속을 휘감았고 그대로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를 몰고 세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독고탁의 집 주소는 몰랐지만 세리의 조교 이력서에 주소가 나와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를 엄두도 못 낼 거면서 일단 세리의 집 쪽으로 무작정 달려가는 오범수. 그런데 그 순간 세리의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얇은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이 가득해 보였죠. 일교차가 심해서 날씨가 쌀쌀한데도 겉옷을 걸치지 않은 세리를 보고 오범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처음에 세리는 자신을 부르는 오범수의 목소리를 듣고도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밤의 길에서 오범수를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반갑게 불러줄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세리야. 하지만 오범수가 한 번 더 세리의 이름을 말하자 그제서야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 그곳에 서 있는 오범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눈이 커지고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세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오범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오범수에게 정신이 팔려서 신호등의 불빛이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안 돼.
오범수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때마침 달려오던 차량에 세리가 부딪혀서 도로 위에 쓰러진 것이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세리를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오범수. 세리야, 정신 차려. 세리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범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안아 올렸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리의 몸을 품에 안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동안 손끝에서 세리의 체온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세리를 옮긴 오범수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오범수. 세리가 지금 차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빨리 병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오범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미애에게 짧은 병원명만 남긴 채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미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독고탁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코트 하나 걸치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 허겁지겁 차에 시동을 걸고 응급실로 달려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이미 수술 중이었죠. 환자 대기실 밖에는 오범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초조함이 엉켜 있었고 세리를 실려보내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미애가 모습을 드러내자 오범수는 짧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가려던 순간 인사 없이 가버리는 오범수의 뒤에서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하길. 고마워 범수야. 그 말에 오범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순전히 세리를 위한 행동이었기에 여전히 장미애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담당 의사가 보호자인 장미애를 찾는데요. 독고세리 씨 보호자 되십니까? 장미애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우리 세리 상태가 어떤가요? 금방 깨어날 수 있는 거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급하게 수혈을 해줘야 하는데 환자분의 혈액형이 희귀혈액형인 RH-5형이라 수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 어머니시면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B형이에요. 이를 어쩌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장미애에게 되묻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가족분 중에 같은 혈액형을 보유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자 장미애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리면서 대답하길. 애 아빠가 RH-5형이에요. 지금 바로 애 아빠한테 전화할게요. 그렇게 장미애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장미애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사람은 놀랍게도 독고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독고탁의 부하 직원인 소전무였죠. 소전무는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알아볼까 눈치를 보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수혈을 마친 뒤 최소한의 말만 남긴 채 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전무의 수혈 덕분에 세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장미애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를 전했을 때 장미애는 마치 숨을 처음 쉬는 사람처럼 크게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두어 시간쯤 지나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세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에 맞춰 심장 박동기의 리듬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미애는 불이 꺼진 듯한 병실 안에서 세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의 눈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떠졌습니다. 세리야, 정신이 들어.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의와의 혼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세리의 의사보다 체면을 앞세운 자신이 세리를 벼랑 끝에 몰아세웠다는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세리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멀었습니다. 장미애의 눈을 피하는 세리를 보며 장미애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을 박차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채로 집에 뻗어있던 그가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놓고 왜 사고가 나자마자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며 노발대발 장미애에게 난리를 치는 독고탁인데요. 세리야, 괜찮아? 세리가 다쳤는데 당신은 왜 날 안 부른 거야? 나도 세리 아빠라고. 독고탁은 주사 바늘을 꼽고 누워있는 세리를 보고 질질 짜기 시작하죠. 하지만 세리는 독고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고 그 눈빛 속에는 지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마침 쌀벌레 사건의 범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고탁이 급하게 경찰서로 불려가는데요. 그런데 사건은 독고탁이 병실을 떠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세리의 상태를 살피러 병실에 들어왔다가 장미애를 향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다녀간 아버님께서는 또 언제 오시나요? 추가로 수혈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장미애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황을 애써 감추며 의사에게 다가가서는 곧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미애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세리는 엄마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빠는 아까 처음 다녀가셨는데 어제 자신에게 피를 수혈해주고 가셨다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간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와서 수혈한 사람은 누구지? 미간을 찌푸리며 그 의아함을 곱씹는 세리인데요. 병실 안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잠시 후 장미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장미애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어제 다녀가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미애는 세리의 눈을 피한 채 침대맡에 놓인 이불을 괜히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넌 빨리 회복할 생각이나 해. 그 말에 세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욱 강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빠는 아까 다녀갔는데 어제 와서 수혈해준 사람은 누구냐고. 세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묻혀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엄마를 보고 세리의 의심은 더더욱 커지는데요. 그러자 세리가 한쪽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지금 아빠한테 전화할까? 장미애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리가 독고탁에게 전화를 한 순간 의심 많은 독고탁이 꼬치꼬치 캐물을 텐데 그때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장미애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세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는 너희 아빠 딸이 아니야. 네 친아빠는 따로 있어. 그 말은 병실을 한동안 정지시켰습니다. 세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엄마에게 뚫어져라 응시하며 다시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친아빠는 누군데? 장미애는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꺼냅니다. 어젯밤 너한테 수혈해준 사람이 네 친아빠야. 신라주조 소전무. 그 말에 세리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동안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아빠가 아니었다니.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세리인데요. 하지만 지금 세리에게 중요한 것은 친아빠가 누구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오범수와 한이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모든 사고의 회로가 오범수에게 향하고 있던 세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장미애에게 기막힌 한 방을 날립니다. 내가 아빠 딸 아니라는 사실, 아빠한테 비밀로 해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장미애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 말해봐 어디. 내가 교수님 좋아하는 거 막지 마. 한 번만 더 내 허락도 없이 연구실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 아빠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하지만 장미애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기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이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너가 이날 이때껏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 이게 다 너 혼자 이뤄낸 결과물이야? 아빠가 알게 되면 나만 쫓겨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너도 그 순간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도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미애는 마지막 한 줄 희망까지 걸며 세리의 마음을 꺾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상관없어. 찢어지게 가난해도 교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장미애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리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직한 세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로 세리가 모든 걸 폭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장미애는 세리의 고집에 굴복하여 결국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어디? 애딸린 돌싱남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다가 눈물 콧물 짜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서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리는 장미애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오범수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